마감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장중 내내 팝니다. 그리고 막판까지도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는데요. 현재 양시장 1% 가까운 하락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0.85% 하락하면서 2,735.7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17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내내 마이너스권에서의 횡보 움직임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끝까지 그렇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현재 낙폭은 0.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43.22포인트가량 기록이 되고요. 오늘 장중의 변동폭 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이 변동폭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런 상하수도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었다면 장 마칠 즈음 되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몇몇 종목군들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기아의 1분기 실적, 판매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으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좀 돌려놨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기아가 지금 3.5%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뭐 현대 글로비스도 플러스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선물 나란히 꽤 많이 팔았고요. 장중 내내 포지션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에서도 내내 마이너스였네요. 내내 외국인 계속 포지션 변화 없이 오늘은 꾸준히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물론 뭐 오늘 하락의 원인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는 이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 그 부분에 이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 보여줬는데요.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58% 밀렸습니다. 27,350.30엔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됐고요. 장중에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 기록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전장에 낙폭을 키우다가 오후장에는 약간은 만회해가는 흐름. 그래서 이렇게 1.5%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 거래 마친 거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차이신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내 최저치가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경제지표도 좋지 못한 속에서 미국의 연준 매파적인 발언, 이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상해종합이 0.4% 정도 밀립니다. 오후에 살짝 상승권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마이너스권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깁니다. 상해종합 현재 3,269.93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심천은 더 밀립니다.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한중일 나란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환시 보겠습니다. 환율 동향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에는 1210원권 초반에서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종가는 5원 60전의 상승이네요. 5원 60전 오른 1218원 30전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 장중에 한때는 1220원대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서 약간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1210원 후반대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양 매도세에 눌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흐름상으로 보셔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장 초반부터 지속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750선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려가게 되면서 2,740선 아래쪽까지 내려오며 2,730선대 중반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양 매도세에 눌렸던 하루였는데요. 반면에 개인의 매수세만 높아져갔습니다. 1조 원 넘는 매수 탄력 붙으면서 1조 1,336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기관은 5,641억 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고 외국인은 5,785억 원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하락했던 섹터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서비스업 섹터가 1.9%대로 가장 크게 눌렸습니다. 역시나 성장주에 가까운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금리 인상 이 모멘텀 때문에 조금씩 약화가 되면서 하락세가 깊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은행 섹터에서는 이례적으로 좀 카카오뱅크가 금리 인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1.8%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섬유, 이복, 화학 그리고 전기, 전자 섹터가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함께 보시죠. 네,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보험 섹터 2%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송장비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종목들의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 0.7%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통신업종과 철강, 금속도 강보합권에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마감가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성전자 좀 있으면 1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저가가 68,300원 부근인데 오늘 마감가를 보시면 1% 하락하면서 68,500원, 단 200원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3%대로 비교적 급락세 나오면서 11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성장주들 위주로 하락세가 깊었는데 그 가운데 네이버가 3.6% 밀린 33만 원 선, 카카오는 2.3% 내려가면서 10만 5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가 부진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배터리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2% 넘는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리콜의 후속 조사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하며 44만 4,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도 약보합권 정도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는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LG화학이 1.8% 하락하며 53만 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으로 막판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아래쪽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섹터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차가 0.5% 오른 18만 원 선 터치가 나왔고 기아는 3.5% 급등하며 76,400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아는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상이 있었고요. 양 매수세도 오늘 이쪽으로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네, 그 외 KB금융도 강보합권으로 59,700원 방어하는 시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 2.9% 하락하며 48,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했죠. 이 대두유의 선물 가격도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제 식용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 전가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오늘 대두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신종홀딩스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있었는데 20% 급등하며 8,27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샘표는 윗꼬리를 비교적 길게 달면서 7% 오른 51,400원 지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섹터별로도 체크해보신 보험 관련 종목들인데요.
간밤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 부의장이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빠르게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려서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보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게 되면서 투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가운데 롯데 손해보험이 6% 급등하며 2025원 기록했고 아래쪽으로 흥국화재도 5% 이상의 상승세 4,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4%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 2% 오르면서 47,6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가 살펴보시면요. 943포인트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장중의 흐름을 보셔도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후장 넘어오는 구간에 저점을 크게 낮추면서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막판까지도 약간의 낙폭 축소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940선 지지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마찬가지로 양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었고요. 개인이 2,959억 원 차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81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도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눌리게 되면서 둘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 오르면서 42만 3,8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이상 하락하면서 62,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 성장주들 가운데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배터리셀 쪽도 꽤나 견고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LNF도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23만 1,000원 선이었고요. 천보만 1.7% 하락했습니다. 다만 양봉 전환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양호한 시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약간의 제각각의 흐름이었습니다. 위메이드가 1.9% 오르면서 107,800원 터치가 나온 가운데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는 밀렸고요. 그 가운데 펄어비스가 2% 하락하며 103,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락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도 좀 부진했고요. HLB도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1.7% 하락한 9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맨 아래쪽으로 어제 시가총액 14위로 뛰어오른 에코프로 역시나 약보합권 수준으로 버텨줬습니다. 10만 1,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최근에 게임주들이 반등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나 개별 모멘텀을 가졌다면 종목도 유심히 보시면 급등세가 높은데요. 이 롱토코리아 같은 경우에 열혈 강호 글로벌 흥행 기대감에 신고가는 물론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100%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었는데요. 네, 종가에서는 약간 거래 제한폭보다 살짝 멀어지면서 25% 급등한 12,100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YJM 게임즈 12% 급등하며 3,655원 터치했는데요. 네, 이쪽으로는 글로벌 NFT 거래소 오픈시에 초기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M게임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 하나인데 10% 급등하며 12,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썬데이토즈가 8% 급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 종목들 분위기 괜찮았는데 액션스퀘어나 컴투스 그리고 이쪽으로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 선물 6월물 1% 이상의 하락세 기록하면서 3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확실히 외국인의 매도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 8,316계약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6,230계약을, 개인은 2,300계약 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